알바생이 느끼는 카페 316의 장점. 사장님 시켜보시겠는데. 나는 부드러운 커피, 목 넘김이 좋은 커피를 선호하거든. 블렌딩 이름을 지으면서 남상호 블렌딩이라고 지었지. 왜냐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작년 5월 기준으로는 정도의 매출이 나와. 배달을 받았는데 동전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이 동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피또. 어쨌든 긁기 전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이 100원짜리를 뜯어가지고 스피또를 긁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당첨이 돼가지고 카페 316을 운영하고 있는 남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처음에 진짜 왜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벌자보다는 돈을 벌어서 잘 쓰자, 좋은데 잘 쓰자. 근데 사회복지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권유 뭐 카페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공교롭게 지금 그 담임 목사님 딸이 지금 미국에서 어제 왔어. 영상 잠깐 나오셔도 돼요? 네. 온 거지. 어제 온 거야. 반갑습니다. 316 자체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손님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손님으로서 이어지고. 내가 처음에 카페를 만들 때 그런 카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권리금 갖고 이거 팔고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시작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저 친구도 뭐 미국에 갔다가 거의 한 4, 5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왔는데도 어쨌든 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여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지역에 왔는데 여전히 여기 카페가 있어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계속 장사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는 거는 힘들다라는 게 인식이 있잖아.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데 진짜 감사하게도 좋은 건물주를 만났고 진짜 힘든 시기에도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 10년을 한 자리에서 카페를 하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 사실 힘들 때는. 근데 기다려 주신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하면서도 나 혼자만 잘해서 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뭐 계속 사업이 확장된다고 해도 이 자리는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자리는 계속 지킬 생각이야. 왜냐면 여기에서의 가치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동네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 여기 카페를 딱 오픈하고 만들었을 때 몇 개월 지나서 어떤 사람이 명함을 주고 갔는데 사장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상권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카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왔대. 자기는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권 분석한다고 다니면서 봤는데 여기가 우리가 하기 전에 동네 할인마트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안 돼가지고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완전 상가가 죽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 여긴 뭐가 들어와도 망한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막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래. 그 사람 또 망해 나가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심지어 그게 카페더래. 무슨 생각?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야.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카페가 들어오고 나니까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대.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많이 찾아들 오셨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 사장님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값 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고 내가 얼마를 벌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 그 전에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매출대로 무조건 나온다 라는 보장은 없고 또 우리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권도 있으니까 그건 상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운영하시는 점주님의 역량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는 거.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다 싶네.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캐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캐시노트 광고하는 건 아니고 활용하기 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캐시노트에 찍히는 매출 기준으로 일단은 핸드폰 어플로 캐시노트라는 어플이 있고 이 어플에 들어가면 이제
매출이 다 공개가 되죠. 뭐 카드 매출은 이제 포스, 그리고 현금 매출은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렇게 들어간 거,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그리고 배달 매출. 배달 매출이 제일 높기는 해요, 저희 매장이. 그래서 작년 5월 기준으로는 6,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 이게 다 입금이 되면 가장 환상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다 입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여기서 빠질 거 빠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다 나가겠죠. 나가고 또 6월 달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 정도 나와서 뭐 확실히 주말 쪽이 매출이 좀 높기는 해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7월 달. 7월 달은 좀 많이 배달 쪽에선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이제 빙수. 7월 달이 많이 나오죠. 근데 8월 달 들어서면은 좀 이제 휴가들 많이 가고 그래서 8월 달은 오히려 좀 빠져요. 평균적인 매출을 보면은 안 되는 달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달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면 5천에서 5,500 이 정도는 나오는 순수익 가장 중요한데 진짜 빠듯하게 잡으면 15%에서 18%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정말 운영을 잘 하시고 점주님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20% 넘게 나오기도 해요. 제가 바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일할 정도로 제가 매장에서는 일을 잘 안 하고 거의 직원들이 다 해주는 정도다 보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좀 높긴 해. 그 정도 되고 한 18% 정도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을 가장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높아졌을 때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출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에 따라서 저희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권들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시에 열어서 12시까지, 평일날은 8시 반에 열어서 11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상권이 좀 24시간이 운영이 가능한 상권이다. 24시간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5천에서 7천까지가 매출의 구간인데 여기가 상권이 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양쪽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두 군데가 있어. 점심 손님 많은 식당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처음에는 유입이 되면서 식상해지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될 시기쯤 돼서 배달을 시작을 했던 건데 배달을 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상권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달 항상 볼 때는 1.5km가 기준이 되거든. 1.5km로 갈 수 있는 상권이 여기가 그냥 거의 센터였던 거야.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세대까지 다 포함되고 아파트도 여기서 1.5km면은 이 동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 거리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배달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배달로 볼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상권을. 한 번 조금 놀랬던 거는 한여름인데 따뜻한 걸 시키셔가지고 밤에 따뜻한 걸 시키셔서 가져가시는 거야. 물어봤지. 자기는 이 커피를, 여기 커피를 다음날 아침에 식혀서 먹는데 차갑게 식혀서. 그럼 아이스를 먹으면 얼음이 녹아서 맛이 달라진대. 따뜻한 거를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대. 그래요? 나도 해봤지. 진짜 그렇더라고. 어느 날 요리의 진심인 그 휴게소 사장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맛있는 음식은 식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커피를 시음해서 먹고 맛있어서 본점을 찾아온 사람도 얘기 있었고, 나는 부드러운 커피, 목 넘김이 좋은 커피를 선호하거든. 블렌딩 이름을 지으면서 남상호 블렌딩이라고 지었지. 왜냐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버려놓고 이 동네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맛을 오픈하기 전에 장사 잘 되는 데 갔지. 근데 거기 커피 맛이 그렇더라고. 무서워하고 신맛보다는 쓴맛이 좀 더 강하고, 아,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동네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이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 이거는 좀 여담인데 어제 석가탄신일이었잖아. 난 교회를 다니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휴게소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 자기가 절에다가 커피를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원두를 좀 받을 수 있겠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절에다가 316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건 좀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보내드렸지. 근데 계속 시키시더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시키죠. 스님들이 커피를 많이 먹는구나. 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9시에 전화가 온 거야, 그분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커피를 먹고 있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 주문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남 대표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겠냐? 아,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생각을 했지. 부처님의 은혜인가 이게.
아, 이게 내가 내 커피를 스스로 조금 무시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배달비 저렴하게 한 것도 카페가 수도 없이 많잖아. 특히나 배달에 들어가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카페 갔다 저 카페 갔다가 할 수 있잖아. 돌아다니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근데 배달에서 카페를 우리 걸 선택을 한다? 그 수많은 카페, 커피 파는 업체 중에 우리 걸 선택을 해서 우리 걸 주문해줬다? 이거만큼 고마운 손님이 어딨어. 이게 맛있어서 그렇다 한들 어쨌든 우리 선택해 준 거잖아. 그냥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표시하고 싶은 거야. 뭐 음료 값은 남들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지만 배달비라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음료값이 비싸도 결국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최소 주문 금액 맞춰가지고 시키고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결제할 때 배달 금액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을 봤을 때 우리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 배달비 저렴하게 맛있는 커피를 찾으시는 게 아닐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들한테 써주는 편지 같은 건데 일일이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인쇄를 맡기고 있는 거고, 여기에 100원짜리 하나를 붙여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 걸 주문하면서 데이터를 썼을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사실 데이터 비용이라는 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거 주문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로 100원짜리를 붙여주는 거야. 배달을 받았는데 동전 하나가 붙어있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이 동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아서 얘를 째서 한 번 더 시켜 먹어라, 그 의미로 이제 돼지 저금통을 갖추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또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서 스피또. 어쨌든 긁기 전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 이제 이 100원짜리를 뜯어가지고 스피또를 긁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당첨이 돼가지고 5,000원 당첨되신 분도 있고, 그분은 10,000원 좀 넘게 주문하시고 5,000원 당첨됐으니까 저렴하게 더 드신 게 되는 거죠. 1등이 몇 억이에요? 2억. 아니야, 내가 봤을 때 2억 당첨자가 있는데 얘기 안 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뭐 어떤 분은 500원 당첨됐다고 10% 떼주겠다고 계좌번호 부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사실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돈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새로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돈적인 거 솔직히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사니까. 이런 리뷰 이벤트의 금액을, 이건 홍보인 거예요. 우리 마케팅 비용인 거죠. 이건 떡볶이가 많이 나가니까 구운 계란을, 커피도 맛있는 떡볶이 맛집이라는 소문도 있어 지금. 최근에는 막 냄비가 찌그러질 때까지 떡볶이를 만들어가지고 냄비도 몇 개 버리고 그랬지. 우유도 대충 넣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람수를 정해서 넣으시네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알바들한테도 이거는 대충 하지 말라고. 아까 제가 점장님 일하시는 거 봤는데 네. 정확하게 중량 계산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암으로 하지 않고 네.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정량으로 해야지 정확한 맛이 나오는 거고, 아무리 오래 일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감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감으로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계속 정량으로 맞춰서 하고 있고요. 친구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시피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덜 들어가게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맛에, 고객님들 입장에서 맛에 차이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운영하다 보면 사실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 교육을 한 적도 없어. 근데 얘네가 배달 기사님들이 오잖아. 하루에도 몇 수십 명이 오잖아. 인사를 그렇게 잘해. 근데 실제로 내가 배달 기사님들을 되게 좀 안 좋게 쳐다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와도 그냥 핸드폰 하고 있다, 이게 다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아. 근데 우리는 배달 기사님들이 와서 뭐 커피 한 잔 먹는다고 해도 사실 돈 안 받거든. 사 먹으려고 하시면 우리가 그냥 드리지. 여기 근처에 어디 술집인데, 여기 임 대표님 지인이 그 술집을 운영을 하셔. 배달 기사들이 와갖고 막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316 사장님들은 진짜, 316 직원들 316은 진짜 막 좋은 거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런 게 배달 서비스로 이어지더라고. 기사님들이 우리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그걸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 그냥 우리 애들이 다 좋아요. 착해요. 뭐가 편해요 이런 말이 처음에 안 나올 정도로 솔직히 힘들어요. 그 힘든 거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늘 고맙고,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은 거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솔직히 다른 데서 일했을 때는 알바생을 그냥 알바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가족같이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다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뭐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실 때 알바생이 느끼는 카페 316의 장점. 사장님 시켜오시겠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커피 소비량이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라고 커피 맛에 대해서도 약간 상중화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엄청 높아졌지. 네. 커피를 교육도 종종 하고 있지만 수업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멘트로 꼭 하는 말이 있어. 저한테 커피를 배우셨으면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여기 커피 맛이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 커피는 어떤 맛이 있어서 내 입에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그러고 안 가시면 된다고. 내 입맛에 맞는 카페를 찾아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상향 평준화됐어. 커피 맛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 옛날에는 많이 장난을 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맛있게 추출하고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냥 저냥 뭐 주는 대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겠지. 5년 전부터 막 계속 그런 얘기 나왔죠. 커피 시장 포화 상태인데 계속 생겨.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맥심을 제일 많이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근데 그거 맥심 먹는 사람들이 원두 커피로 다 돌아서면 그 시장은 더 커지지. 지금보다 더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점점 홈카페 막 이런 거 하면서 원두 소비가 늘어나고 진짜 커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 생기고 아직도 가능성은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가맹을 하시거나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실 때 고민할 때 너무 포화 상태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에 맞춰가지고 잘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런 시장도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316 하면은 다 잘 돼요. 다 돈 많이 벌어요. 이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저는 이 가맹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본질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예비 정규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자면 뭘 해도 어렵습니다. 어떤 걸 해도 어려워.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 근데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본사가 관심을 가져주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와주시면 믿어주신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다. 커피 맛으로 또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노하우로 전수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잘해드리겠습니다.